북미 정상회담 올해 안에 열릴까 해서 최근 정세를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이 진행되게 되었죠. 9월 10일 최선희 부상이 토의할 논의가 있다. 나는 미국 측이 조미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여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 라고 하면서 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9월 12일 날 그런 담화가 발표가 되었는데 8월 31일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최선희 부상이 모든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사이에 물밑 접촉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한 열흘 남짓한 기간에 뭔가 상황이 변해가지고 실무 협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 10일날 최선희 부상이 실무 협상하자라고 발표를 하니까 트럼프가 12일 현지 시간으로 아마 10일일 거예요. 미국 시간으로 10일날 볼턴을 이제 경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비아 모델 네가 얘기하니까 지금 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리비아 모델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볼턴을 잘랐죠.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 곧 만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11일 날에 시정연설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시면서 이렇게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면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면은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대화가 없고 정세가 위험천만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가 되려면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로는 북에서 마찬가지로 시정연설에서 이제 제재 해제 문제에는 흥미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재 문제, 어떤 경제 문제가 아니라 체제 보장, 안전 보장에 관련한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북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볼턴과 폼페이오 얘네들이랑은 대화 못하겠다, 얘네 잘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북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볼턴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볼턴이 경질되었고 폼페이오는 아직 붙어있지만 어쨌든 볼턴을 해고한 거 잘했다라고 북에서 미국을 칭찬을 한번 해줬죠. 그리고 제재 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제 보장 문제를 미국이 뭔가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비아식 모델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경제 보상이 아니라 체제 문제에 대한 뭔가 안을 내가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인 거죠. 비핵화를 하면 경제 보상을 해주는 거를 제시하는 모델인 거잖아요. 그래서 리비아식 모델을 비난한 거가 제재 경제 문제가 아니라 체제 안전 보장을 내가 갖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북미 대화가 잘 될 거냐를 따져보기 전에 미국이 그러면은 왜 실무 협상에 나섰나를 간단하게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하노이 정상회담이 2월 달에 있었는데 정말 되게 옛날 같은 일처럼 느껴지죠. 정말 그동안 많은 일이 있고 대격변기다 보니까 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반년 동안에 그럼 미국이 뭘 했는데 지금 정상회담이 됐냐, 미국은 왜 대화를 나서려고 하냐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떠오르는 게 북의 미사일 발사들이 떠오르죠. 이게 물론 북에서는 발사를 하면서 남쪽에 대한 경고 이런 메시지를 낸 적도 있습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라든가 전략자산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미국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겠느냐. 첫 번째로는 미국의 방어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미사일 발사였습니다. 그래서 보도에서도 미국도 요격 불가능하다, 북한의 미사일이 라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이제 드러냈었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하나는 미사일인 줄 알았는데 방사포였다 하면서 방사포가 한국 전역을 이제 공격할 수 있고, 어떤 보도에서는 최대 800km까지 나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은 즉 이제 주일미군 기지까지 사격할 수 있는 포가 아니냐라고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미국의 방어 체계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는 것, 사드나 어떤 이런 요격 체계를 갖추었는데 이런 것들로는 도저히 방어가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됐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이제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폐기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트집 명분으로 삼았던 거는 이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이 조약 위반이라면서 탈퇴를 한 거예요. 이게 사거리가 500km에서 2000km 이렇게 되는 미사일을 안 만들기로 했는데 이거 넘는 그 사거리 안에 들어가는 미사일 아니냐 라면서 문제 삼아서 탈퇴를 했는데 이 조약 때문에 이 INF라는 조약 때문에 미국도 중거리 미사일을 뭐 갖고는 있었겠다 싶긴 한데 어쨌든 공개적으로 사용하거나 배치하거나 이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러시아와는 이 해협정을 맺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과 북한 이런 나라들은 중거리 미사일을 이제 만들고 이 조약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만들고 배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상태로 가다가는 군 전력에서 도저히 상대를 할 수가 없다. 미국이 이 조약에 묶여있으면 안 된다. 라면서 탈퇴를 했는데 그러니까 탈퇴하자마자 조약을 새로 맺어서 중국도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에서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게 미국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안보 위협이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방어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우디에서 이제 드론 공격당한 이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사우디가 미국 무기를 1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샀대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샀는가 봐요. 그래서 국방비를 80조 원을 썼다는데 2천만 원짜리 드론에 이제 공격당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막지 못한다. 미국의 무기를 그렇게 많이 샀는데도 미국 자국 방어를 할 수가 없다. 미국은 사우디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게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북의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들로 미국의 방어체계가 무너지면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방어도 못 해주고 이런 큰 패권 붕괴를 야기시키는 거였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이 여러 군데서 사실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가 좌절되면서 다시 북미 회담에 임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이 사실은 베네수엘라나 이란을 상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 중에 어떤 나라에서 내가 전쟁을 일으키고 아니면 제압을 하고 하면서 미국의 위세를 떨치게 되면은 북미 협상에서도 미국의 입지가 더 커지고 뭔가 압박할 여지가 생기고 북미 회담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인들이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파탄이 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맨 처음에 3월달, 2월 말 이후에 베네수엘라에 엄청 집중을 해서 러시아 빼라, 군사 나 쳐들어간다, 전쟁 하기 싫으면 막 빼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는데 가격이 실패를 했죠. 이래저래 해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손댈수록 폼이 안 나가지고 흥미를 잃었다 라면서 베네수엘라를 쥐지쳤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드론을 이제 이란이 격추를 시키면서 전쟁이 나냐 마냐 위기에 있었는데 결국에 미국이 전쟁을 하지 못했죠. 전쟁 때 유가가 150달러가 넘을 것 같아서 우리 한국의 유가를 걱정한 트럼프가 전쟁을 그만뒀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도 돌파구를 내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고 이란에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반년 동안에 미국이 위기의 상태에 있는데 자신들은 돌파구를 내지 못하면서 북미 실무협의가 다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 될 거냐,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안을 미국이 들고 오긴 할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이런 보도를 냈더라고요. 미국이 안전보장안을 들고 왔는데 주한미군 카드가 아니냐라면서 되게 우려하는, 이 기사에서의 근거는 9월 6일 날 폼페이오가 체제보장안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날 비건이 주한미군도 점차적으로 진행되면은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중앙일보가 놀라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우려 기사를 쓴 건데 관련한 안전보장안을 어쨌든 언급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트럼프가 유엔 연설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장 용기 있는 자들만이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 그때 들어온 것 같아요.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영상 틀어줬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기가 직접 보여줬다 이러면서 그 영상에 이 새로운 발걸음은 용기 있는 자들만이 믿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영상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거 보고 이거 보니까 이 트럼프가 이런 용기 이런 얘기 할 때 보통 자기가 뭔가를 내줘야 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포장하는 거 아닌가. 난 용기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번에 유엔 연설에서 트럼프가 새로운 계산법,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뭐 언급하지 않겠냐라고 기대가 있었는데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게 어떤 건지, 그 북에서 수용할 만한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목과 역할을 좀 생각해 봐야 보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속에서 한국 정치 상황도 있는 건데, 이 한반도 정세 추이에 잘 주목하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황교안이 삭발도 하고, 저는 나경원이 이번 주에 삭발을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당연한 수순 아닌가. 이번 주 초에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결심하기 힘든가 봅니다. 아마 어차피 이 삭발이란 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삭발은 원래 공격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어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 보수정당의 이야기인데, 이 자유선거당도 삭발한 적이 있더라고요. 도의원이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세종시 안을 사수하자라면서 삭발한 건데, 이런 거에 사수. 이거는 박근혜 정권의 이런 사법농단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이 될 때도 통합진보당을 지키기 위해서 삭발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절박하게 투쟁하는 게 뭐 조국의 표창장이 위조한 게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뭐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닌 거죠. 이 표창장 얘기도 잠깐만 하면, 이 표창장 같은 경우도 직인 오련해서 위조했다고 그러는데, 오련엔 원본 파일이라고 주장하는 건 2014년에 받은 파일이래요. 근데 위조해가지고 제출한 건 2013년이고, 근데 2014년에 받은 표창장을 위조해서 2013년에 제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사건이 너무 정말 중대해가지고 삭발하는 건 아니죠. 이를 한반도 정세랑 결부시켜보면은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미국이 실무협상 나가고 막 이런 상황까지 되면서, 이 한반도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면은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끝장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의 이제 본질은 미국에 이제 기생하고 있는 것이고,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서 생사가 이제 갈라지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막아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막을 수 있는 게 없죠. 문재인 정부가 나서가지고 막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 살 길은 문재인 정부를 꺾어 놔가지고 자신들이 집권을 하든 해가지고 이 한반도 정세의 발전을 가로 막아놔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은 자유한국당은 지금이 됐든 나중이 됐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건데, 지금 북미 회담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시점이 결정적인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꺾어 놓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진보 진영이나 아니면 민주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조국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조국을 일단 내려야 되고 자유한국당 말이 맞고 이렇게 동조도 하는데, 이런 조국에 어떤 흠결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세세하게 따져가지고 흠결 따져서 조국이 사퇴하냐 마냐 이렇게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정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그래서 일본이 조국 청문회를 생중계까지 하는 이유도, 와, 조국이 어떻게 사모펀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있어,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동시 통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반도 정세에서 이 자유한국당의 투쟁이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본도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조국수 검찰개혁 촛불하자는 시민들인데, 뭐 이번 주에는 뭐 10만 명 모이자 뭐 이렇게 투쟁을 하려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문재인 지지자들 뭐도 있겠지만은 다 그렇게 단지 그것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유한국당의 적폐 부활 기도를 꺾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크게 보고 한반도 정세에서 관점을 봤을 때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지금 짓밟아놔야 되는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가 적폐 준동을 단결해가지고 짚부숴 놓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